안녕하세요, 정머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취미를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바로 닌텐도 DS 게임하기입니다. 요새는 닌텐도라고 하면은 스위치를 많이 가지고 놀죠. 포코피아도 있고, 옛날에는 모동숲이 유행했었고요. 많이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이 있는데, 그전에는 닌텐도 DS가 있었다. 닌텐도 DS라고 하면은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DS는 2004년에 나왔고, 한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DS 라이트는 2006년 출시. 이제 출시만 2006년인 거지. 게임 타이틀은 계속 나왔고, 이제 DS 시리즈 기기들도 계속 나왔고, 그러다 보니 레트로라기에는 너무 젊고, 또 젊다고 보기에는 이미 스위치 2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에 속하는 뉴 닌텐도 3DS 엑스라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명 뉴큰다수라고 부르더라고요. 뉴큰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동네에 닌텐도 DS 없는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모여가지고 닌텐도로 통신도 하고 뭐 같이 게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는 그냥 어깨 너머로 보다가 이제 정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에뮬레이터를 돌리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 되게 안 해봤던 게임이니까 되게 재밌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뭔가 마인크래프트를 혼자 하는 기분도 들는 거죠. 통신도 안 돼서 어차피 싱글만 해야 되고, 뭔가 진짜 이 게임기로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두들기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현저타임도 오고, 근데 뭔가 이제 한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언젠간 나도 DS를 소장하고 싶다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뉴큰다수를 구매를 하고 게임칩을 하나 둘씩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래툰 케이스를 씌운 건데, 웃긴 게 DS 시리즈에는 스플래툰이 없어요. 정작 DS 시리즈로는 발매도 안 됐었다는 거, 되게 아이러니한 케이스죠. 이제 케이스를 한번 벗겨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메탈릭 블루라는 색상이고, 일본 내수판은 또 뭐 LL이라던데 라지라지라고 읽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한국을 포함한 수출 버전에서는 엑스라지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큰 사이즈. 엑스라지라는 이름에서 눈치챌 수 있다시피 이제 작은 버전, 그냥 뉴 닌텐도 3DS도 있어요. 이제 열어보면 이런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도 붙여놓고, 그래도 단종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깨끗하게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로는 이제 이 버튼 누르는 느낌이 없죠. 이제 DS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실제로 칩을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DS 시리즈 같은 경우는 e숍이 서비스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려면은 커스텀 펌웨어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게임 칩을 구해서 하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위치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e숍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실제로 이 게임을 소장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실제로 이 DS 같은 경우도 커스텀 펌웨어가 되어 있어요. 컵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부러 게임칩을 하나 둘씩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닌텐도 DS를 구매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임이 있는데, 바로 별의 컵이 도팡일 땅의 습격, 이건데, 이게 별의 컵이 작품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어 번역이 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렸을 때 닌텐도로 이걸 하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DS를 사게 되면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워너비였습니다. 이제 어차피 게임을 할 거니까 이런 꽉 같은 거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 같은 경우는 꽉으로도 소장이 하고 싶었어. 뭔가 이 패키지가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안에 찌라시라고 하죠. 뭔가 사용 설명서라던가 게임 소개하는 그런 소개서가 들어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게임 칩만 들어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DS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 게임칩 꽂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뉴큰다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이제 별의 컵이 도팡일 땅의 습격, 워낙 이게 하고 싶었어가지고 며칠 동안은 이 보물상자를 다 모은다고 열심히 플레이를 했었는데, 120개 중에 120개를 다 모았고, 가끔 심심할 때 켜가지고 파일 2에다가 또 보물상자를 모으는 세이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도팡1당 같은 경우는 다른 시리즈랑 다르게 DS가 화면이 두 개잖아요. 위에는 게임 화면을 보여주고 아래는 컵이 뱃속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저장해 놨다가 누르면은 그 능력으로 변신도 하고, 그래서 시리즈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도팡1당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매했던 게 별의 컵이 트리플 디럭스랑 별의 컵이 로보보 플래닛, 이 두 개도 정식 시리즈로 들어가죠. 이제 별의 컵이 같은 경우는 정식 시리즈가 있고 외전 시리즈가 있는데, 정식 시리즈는 컵이 앞에 별애가 붙어요. 호시노겠죠? 별의 컵이. 그래서 별의 컵이가 붙는 거는 정식 시리즈고 그냥 컵이만 붙는 거는 외전 시리즈다. 그래서 별의 컵이 트리플 디럭스, 별의 컵이 로보 플래닛, 둘 다 정식 시리즈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어쩌다 보니 얘네 둘도 팩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찌라시가 얘네는 좀 들어있긴 합니다. 별의 컵이 트리플 디럭스, 별의 컵이 로보 플래닛. 근데 확실히 3DS부터는 3D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횡 스크롤 게임인 건 여전한데 되게 정이 안 가. 애들이 너무 입체적으로 생겨가지고. 저는 도트 그래픽을 더 좋아하나 봐요. 도팡1당은 재밌게 즐겼는데 그 다음에 트리플 디럭스는 로보 플래닛을 하자니 얘네는 또 너무 3D라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울트라 슈퍼 디럭스 이 게임칩을 구했습니다. 이제 친한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이것도 중고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매물이 없어서 게임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용케도 친구가 구해가지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되게 값진 선물인데요. 여기도 별의 컵이 울트라 슈퍼 디럭스 정식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죠. 이전에 있던 슈퍼 디럭스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볼륨이 엄청 많아서 100%까지 클리어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워낙 볼륨도 많고 난이도가 도팡이랑은 다르게 너무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쉽게 플레이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게임입니다. DS랑 3DS로 출시된 정식 시리즈는 다 모았습니다. 물론 컵이 외전작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모여라 컵이라던가 다른 것들도 많은데 어찌됐든 친구 덕분에 정식 시리즈까지는 다 모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닌텐도 하면 포켓몬이다. 닌텐도를 갖고 있으면 포켓몬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포켓몬을 하라고 추천하던 친구가 있는데 저도 따라서 포켓몬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켓몬 시리즈 중에서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라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친구가 그 중에서도 하트골드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소울 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도 매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울 실버를 요즘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고요. 친구 말로는 소울 실버로 포켓몬 입문을 하면은 포켓몬에 대한 눈이 너무 높아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명작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 다음에 플레이하려고 했던 블랙이랑 화이트를 또 판매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친구는 이제 하트골드를 다 플레이한 상태라 화이트를 그 친구한테 빌려줬고 저는 지금 블랙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도 이제 명작 취급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블랙2, 화이트2, 불화2가 또 명작으로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 같은 경우는 불화2를 플레이하기 위한 전작이다 보니 같이 덩달아서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를 사실 판매자분이 묶음 판매를 하셨어요. 일괄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소울 실버만 갖고 있었었는데 또 운이 좋게 하트 골드까지, 그래서 하트 골드, 소울 실버, 그리고 블랙, 그리고 친구한테 빌려준 화이트, 블랙2, 화이트2까지 이렇게 또 모았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기라티나 정도만 더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DS로 발매됐던 게임들은 딱히 또 이제 3D가 들어간 게임이다 보니까 플레이 자체를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게임칩도 잘 안 살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실제 플레이를 하려고 사는 거다 보니까 막 컬렉터 분들처럼 팩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포켓워커 막 미개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매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알칩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요새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웃돈을 주고
게임칩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소울 실버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죠. 이제 소울 실버가 루기아죠. 전설 포켓몬이 루기아가 전설인 버전이고, 이제 금, 은 타이틀을 이제 리메이크한 4세대로 리메이크한 타이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번째 체육관까지 깬 상태고 제 엔트리입니다. 제가 치코리타 스타트를 했는데, 치코리타로 스타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스타팅 포켓몬을 고르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치코리타가 선택이 됐고, 이제 치코리타가 내 운명이다 라는 의미로 그냥 데스티니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치코리타 스타트가 자체 하드 모드더라고요. 이제 1차 체육관이 비행이었고 2차가 아마 벌레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잡몹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모다피를 잡아서 가면은 롱스톤으로 교환해주는 NP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NPC로부터 롱스톤을 교환받고 아주 잘 써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마그마 같은 경우가 진짜 제 엔트리에서 너무 국밥 역할을 해줬는데, 얘가 원래는 불꽃 타입 포켓몬이거든요. 근데 능력을 속여 때리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번째 체육관 관장이 고스트 타입 관장인데, 고스트 타입은 고스트랑 악만 약점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불꽃 타입인데 악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는 약점을 안 맞으면서 속여 때리기로 약점을 때리는 아주 국밥 플레이로 얘가 체육관 관장을 다 때려잡았거든요. 아주 제 엔트리에서 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그마랑 베이리프, 롱스톤까지가 아마 이제 계속 갈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상황 봐서 버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서랍장에 처박아 두신 분들은 한번 꺼내서 오랜만에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취미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